예, 국민참여단 중에서 의견 주실 분은 의견 가능하면 요약 좀 해주세요. 아까 오전 좀 전에는 좀 많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 얘기를 못했어요. 짧게 요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검은 옷 정장 입으신 여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지금 일자리 청년 원정은이라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1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성심당 들고 오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들고 왔어요. 네,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채용을 좀 이렇게 많이 공고들을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항상 뭐 3,000원을 준다고 해서 면접을 갔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령은 2,8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제공되는 복지가 다르다거나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힘들죠. 청년 입장에서는 이 돈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니니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자원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채용할 때 정확한 정보를 좀 공고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데 좀 힘을 덜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데 이 의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로 조건은 미리 사전에 다 고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는 아마 그게 이제 기업에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뭐 입사 후 주 협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고용24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바웃은 되는데 민간에서는 채용 후 협의 이렇게 되니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청년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간에서도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법제해달라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계약에 서명할 때, 계약을 할 때는 알려줘. 네, 해야죠. 네. 지금 근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불리하더라. 지금 그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계약 당시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시에.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1분 전에 근데 연봉이 사실 200 더 낮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1분 전에 바로 직전에 알게 돼서 좀 당황했겠네요. 좀 하여튼 요거는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분. 예, 아까 손 드셨던 일렬의 반타임 예. 너무 열심히 손을 드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30대 청년 이광성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첫 실무 경력 쌓을 기회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국비지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무를 배워도 그 실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도 못하고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단기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심할 때는 사회와 연결이 약해진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기업도 힘든 게 신입을 채용해가지고 교육하고 적응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면서도 한편으론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결국은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업은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이게 지원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이 실제로 청년의 첫 취업과 첫 경력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또 하나의 교육 과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해보고 첫 경력을 얼마나 만드느냐. 이게 교육, 일 경험, 첫 취업,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정책 성과도 단순히 이제 취업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실제로 취업했는지, 그리고 그 취업이 6개월, 1년 뒤에도 그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경력직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경력이 없는데 경력직 선호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나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언제 신입 교육시켜가지고 또 할 건가 하는 고민도 청년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K 뉴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당장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KDT라든지 K 뉴딜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트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일경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 이수하고 나서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 희망 고문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취업될 때까지 책임지고, 또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지원해가지고 국가 가칭 뭐랄까요?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정책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것들에 대한 담대한 계획이라면 담대한 계획이라 할까요?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 없는 경력은 없습니다. 신입 없는 경력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어려움,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함께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이번엔 두 번째 줄 가서 양복이.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산에서 온 김춘성입니다. 항상 대통령님께서 산업 현장의 그 산재 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6년도 상반기에 아까 이제 박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의 어떤 산재 예방 10% 이상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떨어짐 사고, 산업 현장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한 30% 이상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원래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통계상으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재해 형태로 보면은 거의 한 34% 정도가 떨어짐 사고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올해 이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봤을 때 현장에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치가 낮아졌는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을 시키고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거는 추후에 좀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그게 아무래도 뭐 건설 경기 부진도 영향이 있겠죠. 또 한 분만 하고 다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 전라북도 정읍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강석준입니다. 두 가지를 제안 그냥 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직장에서 가능한 한 매일 근무 시간에 안전교육을 30분씩 그냥 실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좀 없앴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 지역 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저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네. 원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해야 되죠. 툴박스 미팅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작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또 안 된다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게 법률상 의무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일반
관념상으로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시켜라. 예.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라. 이게 있는데 혹시 법에 그런 안전교육을 해라라는 규정이 네, 있어요? 교육은 의무이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안 해도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돼 있었던 걸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평가하고 하고, 교육도 네, 네. 교육은 얼마 출근할 때마다 매일 아니면 그건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달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하고 2시간 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해야죠. 툴박스 미팅을. 매일. 나름 그런 세부 규정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고요. 위험성 평가도 이제 의무사항으로. 그것이 이제 네. 알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의견 있으시면 소개해 예, 주시죠. 생방송 시청 중이신 국민들께서 댓글로 주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야구 맨날 지내 778님께서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서를 누가 떼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보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분 더 말씀드릴까요? 예, 네, 아이디 몇분 하세요? 예, 집에 가자 피곤해님께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법 개정 전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분 더 하세요. 그거 할까요? 이거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네, 프로가 되고픈 아마추어님께서 작업 중지 권한도 좋은데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예, 송민정 W6F님께서는 정년 연장 얘기 나올 때마다 걱정인데 이러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거는 잠깐 한번 의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청년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매우 적고 찬성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는데 아마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보자면 청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 또 현장을 가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에는 정년 자체가 없을 정도로 미스매칭이 나고 있고 못 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충돌하는 부분은 어딘가를 살펴보면은 최소한 정년 제도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공공부문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것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가 약 20% 어간이고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을 때 약 11만 명 이쪽 저쪽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자리에서 정년이 늘어나 버리면은 그나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막힐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일자리에서는 최소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소기업부 보고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 김지연입니다.